후삼국시대를 풍미한 왕건, 궁예, 그리고 견훤. 견훤은 그중 왕건과 끝까지 싸우며 장웅을 겨뤘던 후백제의 대왕입니다. 오늘은 그 견훤, 그 중에서도 견훤의 신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견훤은 왕건과의 여러 전투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공산전투, 고창전투, 운주성전투 등등은 후삼국의 운명을 가른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견훤이 본래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배운 역사가 왕건의 후삼국 통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견훤의 신분에 대해서는 소홀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견훤의 신분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료는 워낙 소략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못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정사인 삼국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이 짧은 견훤의 태생과 신분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본래 성은 이씨였는데 나중에 견우로 성씨를 삼았다. 아버지 아작에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뒤에 집안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 처음에 견훤이 태어나 젖먹이로 강보에 쌓여있을 때 아버지가 들에서 밭을 갈면 어머니가 밥을 나르느라 아이를 숲속에 두었더니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였다. 고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다. 자라면서 체격과 용모가 웅대하고 빼어났으며 뜻과 기계가 활달하여 범상치 않았다. 종군에서 서울에 들어갔다가 서남 해안으로 변방을 지키러 가게 되었는데 잘 때도 창을 베고 적을 대비하였다. 그의 용기는 항상 다른 사졸들보다 앞섰으므로 이러한 공로로 비장이 되었다. 삼국유사에는 이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막이 보입니다. 삼국사 본전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함통 8년 정해에 태어났는데 본래 성은 이씨였으나 후에 견훤을 성씨로 삼았다. 아버지 아작에는 농사를 지어 생활하다가 광계연간에 사불성, 지금의 상주이다 를 점거하고 스스로 장군이라고 일컬었다. 네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다 세상에 이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견훤이 가장 걸출하고 지략이 많았다. 이제가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진흥대왕의 왕비인 사도의 시호는 백숭부인이다. 셋째 아들은 구륜공이고 그 아들은 파진간 선품이고 선품의 아들은 각간 작진이다. 작진의 아내 왕교파리가 각간 원선을 낳았으니 이 사람이 아자개이다. 아자개의 첫째 부인은 상원부인이고 둘째 부인은 남원부인이다. 오남 일녀를 두었는데 그 장자가 바로 상보헌이고 둘째 아들은 장군 능에, 셋째 아들은 장군 용계, 넷째 아들은 보계, 다섯째 아들은 장군 소계이며 딸은 대주 도금이다. 또 고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어떤 부자가 광주 북촌에 살았는데 딸 하나가 있었으니 자태와 용모가 매우 단정하였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매일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제 침실에 와서 함께 자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긴 실을 바늘에 꿰어서 그자의 옷에 꽂아두어라 라고 하였고 딸은 그렇게 하였다. 날이 밝자 북쪽 담장 아래에서 실을 찾았는데 바늘이 큰 지렁이의 허리에 꽂혀 있었다. 그 후에 임신을 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15세가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고 불렀다. 경복 원년 임자의 왕이라 일컬었고 완산군의 수도를 정하고 43년을 다스렸다. 청태 원년 가보에 견훤의 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견훤은 고려 태조에게 투항하였다. 아들 신검이 왕에 올랐지만 천복 원년 병신에 일선군에서 고려 군사와 싸웠는데 백제가 패하자 나라가 망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이나 지렁이 설하나 뭐든 간에
견훤이 태생부터 아주 비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훗날 힘이 장사였던 견훤에 빗대어 이런 설화가 남겨진 것 같은데, 아무튼 알 수 있는 것은 견훤이 태생부터 비범하고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견훤의 신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연 그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그의 아버지 아자게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자게는 어떤 사람인가? 참고로 삼국유사의 이제가기를 인용한 부분을 보면 아자게는 바로 진흥왕의 후손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신빙성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기록이 일단 자세하고 세대도 얼추 맞아떨어지니까요. 본래 이씨였다는 설 역시 당시 신라 육두품 중에 중국성을 모방해 당나라 국성인 이씨를 칭하는 귀족들이 당시 많았으니 이상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견훤의 아버지 아자게가 신분이 꽤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 이제가기를 인용한 부분을 보면 아자게가 신라 진흥왕의 후손이라 기록돼 나오는데 그 계대가 구체적이고 또한 시대 연차가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곧 진흥왕부터 아자게까지 5세인데 진흥왕이 대략 6세기 말기 사람이고 아자게가 9세기 말기 사람이니 대략 100년 정도의 간극이 있지만 구전되오던 전근대 시기 족보 같은 경우는 중간에 탈루나 누락이 워낙 많기에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작의 가능성도 있지만 후백제 왕을 칭한 견훤이 굳이 신라왕의 후손을 칭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백제 왕족 성씨인 부여씨의 후손이라 칭하는 것이 유리했겠죠. 참고로 견훤이 부여씨의 자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계대가 전해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후백제 왕이 된 견훤이 왕이 되고 그냥 자의적으로 퍼뜨린 것 같습니다. 또한 아자게 조상들 이름과 벼슬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사실상 1000년도 더 된 과거의 사람인 아자게 견훤부자의 계대가 이토록 벼슬 이름까지 상세히 남아있다는 것은 아마 이게 완전히 꾸며낸 조작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애초 견훤과 그의 아버지 아자게가 본래 신라 땅인 상주 출신인 것으로 봤을 때도 이는 꽤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이 씨는 참고로 당시 당나라의 국성이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통일신라 말기에는 신라 귀족들이 너도 나도 중국 당나라 귀족 성씨들을 모방하여 중국식 성명을 쓰기 시작했는데 가령 신라 건국 6촌장 후예들이 이, 손, 최, 배, 설, 정 등으로 성을 차용한 것은 유명하고 그 밖에도 다른 귀족들이 유, 양 등 당나라 때 유명했던 귀족 성씨를 그대로 차용해 오늘날 한국인의 성명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성이 이씨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씨는 주지하다시피 당시 유명한 당나라 국성이자 신라 건국 6촌장 성씨 가문 중 하나이고 그에 따라 다른 귀족들도 별 무리 없이 흔하게 차용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을 중국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 가문이 본래 귀족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집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는 아자게가 본래 농부였다고 나오긴 하는데 농부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농부가 아닌 꽤 지역에서 기품있고 이미 현다른 가문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여도 명망 없는 사람에겐 쉽게 타인들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지역 기반이 없다면 반란도 아무나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천한 신분이었다고 알려진 한나라 건국자 한고조 유방도 본래 귀족이 아니었을 뿐 이미 자기 고향에서 숙박업을 장악한 지금으로 치면 부자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자게가 손쉽게 사불성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지역에서
이미 연고나 기품이 있는 유지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그 아자기 집안이 이미 오랫동안 상주 지역에서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땅도 크고 경제도 큰 미국, 중국은 신분이 한미한 사람이 한방의 명문가의 수장이 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나라가 너무 작은 까닭에 서로 건너 다 아는 상황에서 신분이 한미한 한 개인이 명문가를 일구기에는 본인 당대 한 대로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도 인생 역전이 거의 불가능하니 어른들이 자꾸 안전한 의대 가라고 하고 고교생들도 의대에 목을 매죠. 의대 가기 위해 반수하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많은 이유도 그게 중산층 편입을 위한 어쩌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특히 신분을 더욱 엄격히 따지는 당시에는 비장 자리를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견훤이 비장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애초 그의 집안 배경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방증일 겁니다. 결론은 이런저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견훤의 부친인 아자기의 신분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반, 명망이 있던 가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대귀족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방의 귀족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최소 아작의 당대는 농부일지라도 분명한 대부농이며 그 윗대 조상은 지방으로 낙향한 전통 신라 귀족 집안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견훤 역시 집안의 배경으로 쉽게 신라 비장이 될 수 있었고, 애초 그러한 가문의 기반이 있었기에 전라도 지역에서 후삼국 중 가장 빠른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